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헝다그룹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제목만 대충 보시고 저를 폭락이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찐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썸네일을 보면 오해하실 만도 하겠네요. 지구가 터져나가고 돈이 막 뿌려지고 난리가 아니긴 합니다. 아직 이번 영상 썸네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뭘 터뜨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헝다그룹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볍게 체크해보고 최근 미국 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서 증시 낙관론 이대로 괜찮을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어가도 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헝다그룹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될 거다,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게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금요일 9월 24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0.07%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무슨 호재가 터져서 증시가 딱 갭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어떤 악재를 만나서 아래로 쑥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헝다그룹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헝다그룹은 부채가 35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부채가 있으면 이자도 있죠. 그리고 헝다그룹에서 23일에 지급해야 했었던 이자가 1,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400억 중에서 위안화 표시채권이 420억, 달러 표시채권이 990억 정도라고 하네요. 편하게 위안화 표시채권은 400억, 달러 표기채권은 1,000억이라 하겠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전날 공고를 통해서 위안화 채권의 이자 400억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호재 더하기 목요일 밤 미국 증시 상승 흐름에 더해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갭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줄 악재가 있죠. 역외 채권 1,000억 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 코스피에서 돈을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자연스럽게 하락 마감했었고요. 그런데 이자 한 번 못 냈다고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이자 한 번 못 냈다고 가정이 파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불안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대출을 한두 군데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를 못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거라 봅니다. 헝다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400억 정도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도 이자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29일에는 500억 정도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를 갚아야 되고 앞으로 헝다그룹은 5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수준의 채권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8천억 수준의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헝다그룹 입장에서 한숨 돌릴 만한 게 있습니다. 올해에는 일단 이자만 갚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차여차 이자를 지급하면서 올해에는 파산을 막을 수도 있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2022년, 2023년도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 원금 자체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긴 플랜으로 보면은 헝다그룹은 파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에서 나온 레포트를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파이난그룹이 파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이난그룹 파산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에서 하이난그룹의 자산을 매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헝다그룹 역시 이와 비슷한 절차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헝다그룹은 안정적으로 파산 절차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헝다그룹이 망하니까 깜짝 놀라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을 시키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 역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의 개별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가 금요일에 다시 1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이 속해 있는 홍콩 항생지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목요일에 반등하는 척하다가 금요일에 1.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바닥을 다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증시 자체를 보면 여전히 불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이 홍콩 항생지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콩 달러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왼쪽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홍콩 달러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약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와 함께 홍콩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의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즉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슷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이를 둔감해하면서 홍콩 달러 약세폭을 줄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 본토 위안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 역시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위안화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볼까요? 최근에는 작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 흐름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헝다그룹은 홍콩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로 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 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홍콩 항생지수의 약세 역시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경제 위기급으로 추락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 헝다그룹 악재에도 불구하고 홍콩 달러와 위안화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신흥국 화폐에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연준회의 때마다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점도표란 게 뭐냐면 18명의 연준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2021년, 22년, 23년, 24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18명의 연준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죠. 18명 좀 말이 이상하네요. 18명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18명의 연준위원 중 내년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6월 달에는 7명이었는데 이번 9월 달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내년도에는 한 차례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연준의 컨센입니다. 금리 인상은 곧 달러 강세, 신흥국 화폐 약세, 위안화 약세, 홍콩 달러 약세,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헝다그룹 악재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홍콩 달러와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홍콩 달러는 매우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헝다그룹 미국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재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 보고요. 한국은 독자적으로 경제를 이루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스물스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팬데믹 때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3316포인트 고점을 찍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 대비 코스피 지수가 꽤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헝다그룹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 길을 모으고 있는 과정, 이런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1,400억, 3,000억, 3,000억, 200억, 500억, 5,0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날마다 조금씩 한국 주식을 사고 있네요.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헝다그룹 이슈가 엄청난 큰 악재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먼저 발을 빼지 않았을까요? 한국 주식이 그만큼 글로벌 대비 더 올랐기 때문에 헝다그룹 이벤트,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대비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정비할 필요는 있겠죠. 앞으로 한국도 올해 말 내년 초 금리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하지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런 시즌에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포트 일부에 담아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제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 편하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종목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안 좋은 댓글만 달리더라고요. 블랙님 이거 왜 안 올라요? 이거 왜 떨어져요? 제가 거기에 일일이 기다리세요, 존버하세요, 오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는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서 날마다 시황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별도로 주기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경기 민감주인데 성장 요소를 지닌 종목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었고 아마 10월 초쯤에는 배당주를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어렵습니다. 증시가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은 길을 모으고 있는 구간,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